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만쌤입니다. 어느새 또 일요일 새벽 시간이 다가왔네요. 여러분과 또 함께하는 즐거운 시간이기 때문에 천만쌤도 일찍 일어나가지고 여러분과 또 이렇게 영상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편하게 들어주시기 바라고요. 오늘도 즐겁고 해피한 그런 일들이 가득하길 바랄게요. 인간관계 관련된 이야기 제가 많이 하는데 인간관계 이 칼 같은 사람이 있어요. 칼 같은 사람. 그 칼 같은 사람 특징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한 6가지 정도 됩니다. 첫 번째는 다 받아주는 것 같아 보이지만은 그 사람만의 그 정해진 선이 있어요. 선이 있다라는 거죠. 몇 번의 기회를 주었는데도 상대가 알아차리지 못하면은 손절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말에는 큰 의미를 두지 않아요. 말과 행동은 언제든 다를 수 있다는 거죠. 네 번째는 일부러 사람을 바꾸려 하지는 않습니다. 결이 맞지 않으면, 이 결이 맞지 않으면은 다른 사람을 이제 만나는 거고, 좋은 사람을 찾는 일보다는 못된 사람을 제거하는 일이 먼저라고 합니다. 그리고 외롭다고 아무나 만나기보다는 혼자 있는 그런 시간을 즐기는 거죠.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이 칼 같은 사람들은 겉보기에는 마냥 착해 보이고 다 맞춰주는 것 같아 보이지만은 이 속으로는 계속 상대방을 살피고 이 마음에는 정해놓은 선이 있어요. 이런 마인드의 장점은 누군가에게 매달리지 않고 끌려다니지 않고 관계의 주도권을 자신이 쥐고 있다는 겁니다. 인간관계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도 문제인데 그렇다고 어울릴 수 없는 관계를 애매하게 질질 끌고 가는 것은 더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는 넓혀가는 것보다 좁혀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그런 선을 정해야 돼요. 선을 정해놓고 여러분과 그런 결이 맞는 사람, 이 결이 맞는 사람들과 함께 더 오랜 시간을 한번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결이 맞아야 한다. 유튜브도 그렇고 방송도 그렇고 뭔가 좀 서로 공감대가 되는 사람끼리 어울려야지만이 오래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삼성에 관련된 그리고 또 그 이후 소식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스마트폰의 그 두뇌로 불리는 AP라고 하죠. AP,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이 시장이 이제 격변기를 현재 맞이하고 있답니다. 미디어텍과 퀄컴으로 양분된 글로벌 모바일 AP 시장에 이제 화이하고 샤오미 등 중국의 제조사들이 잇따라 도전장을 내밀고 있습니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보니까 외신에 따르면 샤오미가 현재 개발 중인 3나노 그 칩이 양산 전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다고 하네요. 만약 샤오미가 3나노 AP 양산에 최종적으로 성공하면은 중국 업체가 생산하는 첫 번째 그 3나노 AP가 되는 거죠. 샤오미 AP는 퀄컴의 스냅드래곤 8 1세대와 비슷한 성능을 지닌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퀄컴이 최근에 차세대 칩 스냅드래곤 이 8 4세대를 선보인 것과 비교를 하면은 성능상으로 이제 3세대 정도 뒤처진 셈이죠. 다만 업계에서는 최근에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이 모바일 AP 시장에 속속 진입을 하면서 내년 시장의 판도가 크게 뒤바뀔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현재 글로벌 AP 시장은 대만 기업인 미디어텍이 저가형 모바일 AP 쪽에 그리고 퀄컴이 프리미엄 스마트폰용 모바일 AP에서 현재 두각을 나타내면서 양분하고 있어요.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카운트포인트 리서치에 보면 1분기 기준 미디어텍 점유율이 40% 기록을 했고 1등입니다. 퀄컴이 23%, 애플이 17%, 유니삭 9%, 삼성이 6%입니다. 눈에 띄는 것은 중국 제조사인 화이의 점유율 추이인데 화이의 그 팹리스 자회사죠. 하이실리콘은 올해 상반기에 7나노 AP죠. 기린 9000S를 앞세워서 모바일 AP 시장에서 존재감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2분기부터 지난해 2분기까지 0%였던 점유율은 3분기에는 1%, 4분기에는 3%, 올해 1분기 3%까지 올라온 상황이죠. 또 예정대로라면은 그 샤오미 역시 당장 내년부터 3나노 공정의 모바일 AP를 양산할 전망이고요. 샤오미의 참전으로 이 모바일 AP 시장은 한층 더 치열해질 것으로 이제 분석이 있는 거죠.
여기 기존 시장 강자죠. 미디어텍하고 퀄컴 역시 성능이 대폭 업그레이드된 신제품을 차세대 제품으로 내놓고 있는 겁니다. 미디어텍은 지난 9월이죠. 중국 선전에서 대만 TSMC 3나노 공장에서 생산된 디멘시티 9400을 공개를 해가지고 점유율 부침에 나섰는데, 퀄컴은 지난 21일 미국 하와이에서 스냅드래곤 서밋 2024를 열었어요. 3나노 공장에서 생산한 스냅드래곤 8 엘리트를 공개했죠. 올해는 애플과 삼성 등 스마트폰 전통 강자들 사이에서 화웨이를 필두로 해가지고 중국의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그런 활약이 돋보였습니다. 중저가 스마트폰 시장을 넘어서 최근에는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까지 넘보고 있는데, 하여튼 이들 기업들은 자체 설계한 AP까지 활용해가지고 AP 시장에서도 선두주자와의 그 기술 추격에 나섰다고 설명을 합니다. 상당히 치고 올라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참 무섭네요. 보면은 앞으로 중국 애들 엄청나게 치고 올라올 것 같은데,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지 저도 상당히 이제 궁금해집니다. 그리고요, 그 반도체 결론을 불러왔던 모건 스탠리가 약 한 달 만에 SK 하이닉스에 대한 자신들의 단기 전망이 틀렸다고 인정을 했어요. 단기 전망 틀렸다고 인정했고,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번 움직임은 모건 애들이 이제 하이닉스 매도 보고서를 내기 직전에 사전에 주식을 대량 처분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다 보니 금융당국이 조세에 착수한 가운데 나왔습니다. 25일에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니까 모건 애들은 그 보고서를 내고, 이 속도가 다소 둔화되더라도 4분기에도 이 디램 가격이 상승세를 유지해서 24년 SK 하이닉스한테 다시 한번 성공적인 한 해가 될 것으로 기대하는데, 이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뛰어난 실적을 기록할 것이다, 그렇게 전망을 했고요. 모건 애들은 하이닉스 주식에 대한 우리의 평가는 단기적으로 잘못됐다 인정을 했고, 다만 메모리 사이클 그 정점에 대해서는 그 평가는 잘못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모건 애들은 하이닉스에 대한 목표 주가를 13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는데, 이는 종전에 제시한 수치 대비 8% 높은 수준인데, 다만 투자 의견은 비중 축소다. 비중 축소라고 합니다. 블룸버그에서는 모건 스탠리의 급격한 목표 주가 변경은 애널리스트들이 AI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얼마나 빨리 바꿔야 하는 상황이 있는지 보여준다고 하는데요. 앞서 지난달 15일 모건 애들은 겨울이 다가온다, 이런 제목의 보고서에서 이 D램 수요 약세와 AI 전용의 그 HBM 공급 과잉을 이유로 해가지고 하이닉스 실적에 대해서 부정적인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또 목표 주가를 26만원에서 12만원으로 대폭 내리고 투자 의견도 하향했죠. 그리고 하이닉스가 발표한 3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를 크게 웃돌고요. HBM에서 삼성과 마이크론 등 그 경쟁 업체보다도 앞서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다 보니까 이 모건 애들이 이를 번복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건에서는 이번 보고서에서 4분기부터 하이닉스에 대해서 이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다, 그렇게 표현을 하네요. 반도체 업종 중 선호도가 가장 낮은 종목이라고 지적을 했고, 또 순환적인 공급 부족이 끝나고 성장 둔화와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매출과 수익에 지속적인 리스크가 존재한다고 덧붙인 거죠. 이와 반대로 HSBC는 하이닉스가 HBM 시장에서 그런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선호 종목으로 꼽았습니다. 한편 모건은 지난달 SK 하이닉스 매도 보고서 발간하기 이틀 전이죠. 13일 서울 지점 창구를 통해 가지고 하이닉스 주식 101만 1719주를 선행 매매했다는 그런 의혹으로 현재 금감원에 조사를 받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선행 매매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삼성이 내년 초에 선보일 갤럭시 S25 울트라에 탑재되는 OLED 디스플레이에 대한 엇갈리는 전망이 있네요. IT 매체 폰 아레나에서 25일 유명 IT 팁스터들이 전망을 종합해서 갤럭시 S25 울트라의 OLED 디스플레이 정보를 보도했습니다. 유명 IT 팁스터 그 롤랜드 퀀트는 X를 통해서 삼성 공급업체들이 갤럭시 S25 시리즈 부품을 만들기 시작했다. 전작인 갤럭시 S24 부품 생산은 작년 그런 11월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조금 이른 편이라고 합니다. 아이스 유니버스는 X를 통해서 내가 아는 한
갤럭시 S25 울트라는 밝기나 시야각, 화면 색상 정확도 등 기타 여러 측면에서 분명히 개선됐다. 육안으로 훨씬 좋아 보이기 때문에 S25 울트라가 M14 신소재를 채택할 거라고 생각하죠. 애플의 아이폰 16 프로와 아이폰 16 프로 맥스에도 삼성 디스플레이가 공급하는 M14 올레드 패널이 채택이 됐고요. 삼성 디스플레이 올레드 패널은 M 시리즈로 불리는 재료 세트로 생산되는데 뒤에 붙은 숫자가 높을수록 개선된 품질을 자랑하는 겁니다. 이에 따른 소식통들은 다른 전망을 내놨어요. 디스플레이 분석가 로스영과 X 사용자는 갤럭시 S25 울트라가 그 S24 울트라하고 동일한 M13 소재를 사용할 거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 로스영은 AI 스마트폰은 더 많은 칩과 더 많은 메모리, 스토리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BAI 스마트폰보다 더 비싸다며 비용 절감을 이유로 M14가 아닌 이전 세대인 M13 올레드 패널을 사용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내년 초 출시되는 갤럭시 S25는 6.16인치 화면을, 플러스 모델은 6.66인치, 울트라 모델은 6.86인치 그런 패널을 사용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IT 매체 포날에는 대체로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그 올레드 패널을 2년 주기로 교체하기 때문에 갤럭시 S25 울트라에 전작에 사용됐던 M13 소재가 채택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를 실었다는 겁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편안한 일요일 보내시기 바라요.